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다양한 이슈들 저희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더욱 뚜렷해지는 아파트 선호 현상. KB부동산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2,700여만 원,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평균 매매가가 8억 9,400여만 원과 3억 1,300여만 원으로 아파트 가격과의 차이는 각각 1억 3,300여만 원, 7억 1,400여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요즘 정말 내 집 마련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역대 최고로 벌어졌다고 해요. 특히 2030 사이에서는 이제 오직 아파트만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거든요. 꼭 아파트여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네. 아파트만 통계가 나오니까 아파트만 오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빌라나 이런 것들은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안 올랐다고 하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빌라도 재건축한다고 하는 순간 네. 아파트보다 두세 배 더 올라버려요. 그걸 재건축, 재개발지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올랐지만 빌라는 통계 낼 수가 없잖아요. 왜 그냥 7세대, 8세대, 몇 세대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가 나온 것이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누가 보더라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빌라나 단독주택은 통계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왜 통계가 안 나오나요? 왜 그러냐면 떨어져 있으니까 어쩌다 하나 팔리니까. 그리고 아파트는 막 1000세대에 몇 개 팔리면 통계가 나오잖아요. 몰려 있으니까. 얼마 전까지는 얼마 했는데 지금은 얼마다. 네네. 근데 단독주택은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빌라도 이게 오른 건지 마른 건지. 하지만 빌라 경기도 있죠. 그냥 경기도가 최하점이 있죠. 1억 8천을 넘어버렸어요. 경기도도 빌라가. 그러니까 한번 무스러워서 통과를 내봤더니 1억 8천이 넘어섰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상승이 돼 있는데 아파트만 선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봐봐요. 아파트 전세가 없잖아요. 매매가 없잖아요. 다 어디로 가요? 이사 갈 데는 없으니까 다 빌라로 오고 있고. 네. 근데 단독주택은 땅 평수가 넓다 보니까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단독주택 하나만 하려면 빌라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오히려 토지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예. 통계가 아파트만 있으니까 아파트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통계 영향이 굉장히 좀 크네요. 그러죠. 예.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이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규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규제 자체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흔들리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경제 효과를 굉장히 또 많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예. 그런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또 규제가 나온다고 해서 집값이 그렇게 많이 잡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새롭게 이 점점 지금 규제 지역이 36곳, 37곳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규제를 그러니까 지역을 선정을 한다면 어떤 효과를 좀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저 생각해봐요. 네.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부양책을 썼어요. 세금도 감면해주고 안 받는다 그러고 1가구 3주택도 안 받는다. 그죠? 그리고 막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해줬어요. 그러면 현 정부가 사회자님 집값이 오를 때 세금도 감면해주겠다. 현 정부가 또 1가구 3주택이 아니라 4주택 세금 안 받겠다. 막 이렇게 하면 좋은 건가요? 글쎄요. 그러면 그러면 떨어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막 더 오르잖아요. 더 올라. 그러니까 현 정부는 최선의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왜? 오르면 세금도 더 받겠다.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방어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전 정부처럼 만약에 부양책을 쓰면 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선의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의 전국을 다 규제 지역으로 했다고 봐도 좀 무방하지 않을 만큼 큰 그러니까 그건데요. 현 정부는 전 세계는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최선의 방어를 하는 것은 정부다. 정부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반대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처럼 부양책을 쓰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런 때. 세금 감면해 주겠다. 반대로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최선의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은 정부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제 생각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자 흔들리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만나보시죠.
착한 임대료 시장 기형화 초래할까? 지난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건물주도 코로나19 어려움에 동참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 거리두기가 2.5단계를 계속 지속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임대료를 좀 멈춰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비난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건물주라고는 하지만 다양한 각기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 착한 임대료를 좀 고수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악화되는 이 상황에서 서로가 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있다라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결책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으로는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은 네. 정부가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좀 좋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는 게 하지만 이게 이제 딱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는 것이 현 사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건물들이 공실률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힘들죠. 긴장만 된 게 아니라 네. 건물 살 때 또 융자를 많이 내서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다가 실제로 안 깎아졌냐? 전부 그 세를 내시는 분들도 힘들다 보니까 착하게 많이 깎아줬어요. 어떻게 네, 보면. 인하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네. 많은데 거기에다가 정부가 또 이렇게 또 이런 때도 지금 우리가 주식도 많이 올랐잖아요. 또 잘 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잘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네. 안 될 때 잘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점을 그러면 잘 되는 사람한테는 더 받고 안 되는 사람한테는 착하게 받고 이게 지금 애매하죠. 아니 네. 어떻든 정부는 노력하는 것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부는.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저도 전문가지만 네.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정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모두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컨트롤해 주는 것도 좋지만 서로 간의 합의점이 좀 잘 맞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만나볼게요. 임대차법에 방 빼려던 세입자도 발동동. 자, 전세난과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 여파로 전세 만기 전 이사를 하려던 전세 세입자들이 계획에 차질을 빚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으로 4년에 한 번만 전세 가격을 높일 수 있다 보니 전세금을 무리하게 책정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임차인들이 방을 빼는 이유는 다양하긴 하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집을 매매해서 이사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일 텐데요. 다음 세입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서 직접 구하는 이런 상황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5억에 살고 있는데 시간이 안 됐어요. 그럼 나가게 되면 본인이 이제 빼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5억에 놓으면은 쉽게 나가죠. 서로 줄 서 있으니까 지금. 근데 집주인이 때가 안 돼서 나가니까 네가 책임을 지는데 대신에 7억에 놓고 가라 하니까 2억을 더 올려주니까 전세입자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진 않죠. 그 얘기거든요. 예. 2억을 더 올렸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전세입자가 너무 힘들다 빼갖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2억의 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의 요지는 그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2억으로 인해서 집이 안 나갈 때 세입자가 몽땅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집주인한테 아니 5억에 내자. 그러면 금방 나가는데 왜 2억을 네가 올리냐. 집주인한테 당신이 왜 올리냐. 그래서 그러면 2억을 올린 집주인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좀 항상 전가받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 질문의 요지는 세입자가 이로 인해서 고생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오히려 더 올려받는 거기 때문에 돈 주고 빼줘야 돼요, 5억을. 네. 그래서 방 빼는 사람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올렸을 때는. 네.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4년을 또 줘야 되잖아요, 집주인은.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다툼은 있겠지만 더 올렸기 때문에 집주인이 5억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네. 왜? 안 올렸으면 안 물어주는 빨리 나갈 건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이 좀 그 머리가 좀 아픈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